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하이트 제작군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이제 올해부터 기사는 이제 작년부터 나왔는데 VM웨어를 이제 브로드컴이 인수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요 라이센스의 정책이 발표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기존 VM웨어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막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대안에 대해서 오늘 다는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 누타닉스의 관점으로 그 VM웨어 인수 최적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들 누타닉스 코리아의 김준호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자, 김 이사님 누타닉스에 조인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지금? 거의 7년 조금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가 7년 동안 가장 바쁜 해예요, 올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그건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제 VM웨어 그 라이센스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작년에 브로드컴이 인수한 이후에 인수한 이후에 작년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 올해 초반부터 이제 라이센스 정책이나 이런 게 변동이 많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많이 요청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국내에서 그 라이센스 정책 발표한 거는 올해 초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뭐 EOS가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된다는지 내년도에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되는 데들 이런 데들이 제일 먼저 연락이 오겠네요. 아무래도 급하신 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시긴 하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이 7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표시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저희들한테 컨택을 했고 바로 표시를 한 다음에 실제 도입을 시작한 고객사들도 많고요. 이미 도입을 한 고객사분들도 많고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VM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POC를 하는 고객분들도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검토를 할 때 기업이 대응 방안을 검토할 때 어떤 점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포인트들을 보통 검토하는지. 일단 가장 먼저는 VM웨어에 익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원톱 매핑이 되면서 안정적인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만족했었을 때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안정적으로 기존 가상 머신들을 대체할 수 있는지,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그러면 이제 그런 포인트로 지금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포인트들을 오늘 준비해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그 김 이사님 이제 발표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그래프가 요게 이제 누타닉스에 이제 상장됐으니까 누타닉스의 지금 5년 동안의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2023 작년이죠. 작년 5월 제가 알기로 5월 달에 이제 브로드컴 인수한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완전 저기 사인한 거는 11월 달이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면 누타닉스 주가가 이때 25불인가 그랬는데 23불인가 그랬는데 뭐 최고조가 지금 몇 불이야 이게? 그 72불까지 갔잖아요. 거의 3배가 뛰었죠. 지금 다시 약간 좀 했지만 요새는 다 전반적 IT가 다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주식을 안 하는데 그때 그 기사를 보고 누타닉스 샀으면 네.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위에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VM웨어가 인수된 이후에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여러 개를 검토해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온프라미스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할 때 가장 큰 수혜는 누타닉스가 받을 거다. 네. 그런 식의 이제 미리 선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거는 대강 감은 왔는데 전 주식을 안 하니까.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 이사님 실제로 아까 기업들이 지금 요새 대응 방할 때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검토하는 포인트별로 지금 한번 자세하게 누타닉스 관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잠깐만요. 네. 제목은 누타닉스 VM웨어 인수 최적의 대응 방안이라고 먼저 솔루션 했고요. 이 세션에는 지금 알고 있는 VM웨어에 대한 최근 현황, 그리고 저희 누타닉스가 어떠한 기능과 그다음에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었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큰 3가지 테마로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VM웨어가 인수된 이후에 가장 크게 된 이제 뭐 브로드컴이 인수했었을 때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컴이 그간에 많은 회사들을 인수했었을 때 선례가 있었죠. 선례가 있었고 어떤 그런 이제 그 프로세스들을 했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일단 지금 나와서 보면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일단 라이센스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라이센스 체계가 바뀌면서 기존의 퍼페추얼 라이센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문제는 없겠지만 그거를 SNS 업그레이드를 한다던가 확장을 해야 된다던가 그럴 때는 이제 라이센스 체계를 이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격 인상이 매우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EUC라고 하는 그 호라이즌 뷰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예 수익이 낮은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완전히 매각을 벌써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다는 거가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브로드컴을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브로드컴이 어떤 회사인지? 네, 네. 어떤 회사입니까, 브로드컴이? 기존에는 브로드컴이 이제 통신 회사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 몇 년 사이에는 뭐 이따가 말씀드린 뭐 시만텍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을 이제 인수를 해가서 점점 커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원래 본질적인 IT 네. 센츄라는 회사는 아니네요. 소프트웨어보다는 일단 하드웨어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네네. 회사였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VM웨어 라이센스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네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보면 에센셜 플러스, 스탠다드, VVF, VCF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 네 가지가 현재 뭔가 새로 바뀐 정책에 의한 네 가지 라이센스 저기 있는 거죠. 되는 예, 거죠. 오케이. 맞습니다. 기존에 이 두 가지는 스탠다드와 에센셜 플러스는 이미 있었어요. 네. 여기에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라는 라이센스가 있었었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애드온에서 구입하셔서 확장하실 수가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요 밑에 보시면은 엔트리, 엔터프라이즈라고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학교 병원 같은 엔트리, SMB 시장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는 이제 에디션이 됐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VVF, VCF 같은 이렇게 패키지화된 제품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저 vSphere 네, 서버 가상화 vSphere만 쓰는 데는 되게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대기업이면 무조건 왼쪽에 있는 VVF나 VCF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네, 오. 맞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말씀하신 굉장히 큰 기업들도 그냥 서버 가상화 기능만 필요했어. 그래서 나는 스탠다드만 샀어. 라고 하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 고객분들이 이제 VCF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올랐겠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가격이 또 많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기사를 보고서 그냥 단순하게 소켓에서 코어로 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것만 된 게 아니라 네. 아예 대기업이라면 아예 vSphere만 달랑 못 쓰는 거네요. 아예 네.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발이 제일 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VCF, VVF에는 이런 제품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저희 vSAN이라고 하는 저희 유타닉스의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와 같은 VM웨어의 그 솔루션이 있는데 그 vSAN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는 이제 VM웨어 같은 경우는 레거시 스토리지보다도 일단 저희 같은 HCI 형태로 많이 이제 어프로치를 할 거다. 이런 거가 이제 하나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중소기업의 이제 에센셜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이제 96코어 킷 해가지고 최대 3노드로만 구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4노드 이상의 구성을 불가한다던가 이런 제약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인데 3노드가 아니라 4노드 이상으로 확장하려고 했을 때는 네.
왼쪽에 있는 그러면 VVF로 비싼 절로 네. 가야만 되는 겁니까? 중소기업이면도? 그러니까 네노드 단위로 별도 클러스터를 계속 만들던가 아니면은 그것보다 규모를 더 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세트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스탠다드나 에센셜 플러스를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이제 에듀온 제품을 일부는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VCN이라든지 뭐 D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저거 맞습니다. 하려면 개별적으로 못 구하고 저거 하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 그 비행기를 딱 탔었을 때 이코노미와 비즈니스를 나누는 커튼 하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커튼 하나 사이로 여기는 이 기능들은 쓸 수가 없어. 이 기능들을 사려면 비즈니스처럼 비싼 거를 사라고 하는 거가 이제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어에서 코어하고 저 보면 VCN은 보니까 코어 기준이 아닌데 저거 좀 설명 좀 해주십니까? 네네. 아, 네. VCN은 지금 여기 부분 VCF의 코어 단위로 해서 VCF는 1코어에 1TB가 무료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VVF는 1코어에 100GB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코어를 샀다. 그러면은 VVF는 1테라만큼의 VCN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테라는 용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네. 1테라 이상의 VCN을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코어 단위로 VCN 라이센스를 추가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가격 상승 요인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원래는 소켓 단위로 해다가 코어로 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것 같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소켓 하나가 예전처럼 뭐 16코어, 24코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50코어, 요새 60코어 96코어까지 막 나오니까. 네, 그런 CPU들도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에드온 할 수 있는 기능표입니다. 그러니까 VVF라고 해서 그 추가적인 에드온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차별화를 둬서요. VCF만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에디션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기존에 스탠다드나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고 있었던 고객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바뀌어가냐 이거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 3티어 아키텍처 구조에서 스탠다드만 사용하고 있으셨던 고객이에요. 그럼 기업 규모에 따라서 스탠다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고객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패키지로 바뀌어야 되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VCN을 사용하고 있었던 고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패키지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까 중소기업이더라도 VCN만 단벌로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만큼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던 고객, 그거는 이제 스탠다드 이상의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를 이제 패키지로만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NXS나 아니면 탄주, SRM, 이런 거 같은 이제 에드온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으셨던 고객들도 이제 이런 단품으로 사용하실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물론 대기업이 가장 큰 아까 그냥 서버 가상화 쓰는 대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지만 중소기업도 뭐 VCN 쓰다가 이런 데들도 굉장히 크게 확 올라가서 중소 중견기업도 문의가 올 것 같은데 꽤? 예,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수된 이후에는 그냥 서로 설마 어떻게 바뀌겠나라고 서로 눈치를 봤었던 것 같은데 올해 초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모든 기업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빠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그 HCI가 더 확산이 될 것 같은데. HCI는 네? 네. 물리적 스토리만 쓰다가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어차피 변해야 할 거라면 변하자 이렇게 할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들 중에 이제 또 하나의 상승, 좀 고객분들이 고려하시는 것도 가격이겠죠. 이거는 요 밑에 출처에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요 캡처 화면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리스트 프라이스를 코어 단위 얼마 해가지고 아예 그냥 공표를 해버렸고요. 제가 이거를 딱 봤었을 때, 와, 이거는 브로드컴이 절대 가격 갖고 양보할 생각이 없구나. 이미 내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어나운스를 한 것 같고요. 이거를 기존에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를 썼던 고객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 했었을 때는 3년에 뭐 1.5배, 5년에 2배 인상이 됐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해외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셨을 때는, 최소 3배,
체감상 5배, 그리고 7배 이상도 상승이 됐다라고 하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보다는 저희 나라가 훨씬 더 딥디시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를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나라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브로드컴 인수되면서 딥 디스카운트 이런 것이 없어졌나요? 그런 것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큐브 리서치라고 하는 요 기사에서 보면은 요게 CTO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브로드컴은 오래된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촉매 변환기에 있는 내부의 백금을 빼내기 위해서 라는 식의 이제 시사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밑에 그 기사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높일까라고 했었을 때 R&D 예산을 축소를 하고 돈이 되는 고객사들한테만 포커스를 하고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보통 지금 그런 어프로치는 네. 사모펀드 같은 데서 네. 이제 테크 기업 인수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되팔 때 그런 전략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 왼쪽 파란색, 요 까만색에 보시면 여기가 브로드컴이 VM웨어가 인수되기 이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브로드컴에 대한 그러니까 재무제표 같은 건데요. 여기 SG&A는 이제 판공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비가 막 훨씬 더 적었던 거죠. 그리고 R&D는 아시다시피 기술 투자 비용이잖아요. 일단은 VM웨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수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투자를 했었어요. R&D 21%를. 네. 근데 브로드컴은 상대적으로 적죠. 근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또 하나는 다른 기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시만텍이라는 회사를 브로드컴에서 인수를 했었어요. 엔드포인트에서 유명한 보안 네. 회사였죠. 맞습니다. 엔드포인트에 대한 매직 쿼드런트를 인수되기 이전에는 시만텍이 가장 앞선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3년 후에 보니까 저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 이런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수된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이제 최우수 고객한테만 이제 집중을 할 거다. 그리고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게 될 거고요. R&D 예산이 축소가 되면서 이것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솔루션들에 대한 기능 개선이라든가 성능 향상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불명확해진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파트너 계약 해지들도 뭐 전부 해지했다가 다시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VM웨어의 일부 파트너들도 저희랑 다시 이제 계약을 한 그런 파트너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걸 보면 이게 단기적인 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네. 네? 판관비를 줄이고 네. 뭔가 뭐 그런 쪽으로 뭔가 방향성을 잡는 것처럼 네. 보이네요. 저희 회사만큼 브로드컴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타닉스가 어떻게 VM웨어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AHV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가장 쉽게 보면 VM웨어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표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만큼에 대한 기술에 대한 솔루션들이 이미 다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원톤 매핑 다 된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저희가 또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 저희 솔루션들을 소개할 때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저 유타닉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것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HCI 분야에서는 저희가 가장 앞선 기업이다라고 계속해서 인정을 받아왔고요.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요 마켓쇼에서 유타닉스가 VM웨어를 앞섰습니다. 이런 장표들도 있고요. 콘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을 통해서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8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유타닉스가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같이 보면은 뭐 아마존, 구글, 뭐 IBM, MS 뭐 이런 것들이 네네. 회사가 같이 있죠. 그래서 저희 유타닉스는 저희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렇게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NCI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떻게 보면 예전에 HCI처럼 인프라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저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NCM, NUS, NDB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유타닉스가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기존의 3티어 아키텍처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단점들, 관리라든가 아니면 호환성 이슈라든가 장애가 났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모두 다 간단하게 해서 범용 S86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팅,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보안 등 그 기능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원 패키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요거를 표를 보면은 요 네트워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통신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치고 서버서부터 저 위에 기능들을 저 유타닉스에서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스토리지 가상화 다 함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AHV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바이저고요. 저희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시면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가상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HV에 대해서는 낯설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유타닉스 위에서만 얹어지기 때문에 저희만 사용하는 거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1000개 정도의 이미 기타 솔루션들 아니면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들 벤더들과 이미 협업이 많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2014년에 이미 개발된 이후에 한 70% 국내에서만 보면은 국내 한 500개 이상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90% 가까이 저희 하이퍼바이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누타닉스 HCI를 도입한 고객의 국내 네. 고객의 90%가 누타닉스 하이퍼바이저인 HV를 쓴다. 네. 네. 저희는 아시다시피 유타닉스에서 VM웨어도 다 돌잖아요.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이퍼V도 사용하실 수 있었는데 11%가 이제 기존의 VM웨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셨거나 아니면 호라이즌 같은 VDL 솔루션을 썼던 고객분들이시고 대부분은 AHV 거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타사에 대비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저희는 가용성 부분,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타사에 대비해 훨씬 더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로컬 부분에서 이 데이터가 저희는 쉐어 스토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 노드에 있는 디스크들을 하나의 스토리지 풀로 묶잖아요. 그래서 원본과 복제본이 존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나 디스크가 폴트가 난다고 하더라도 가용성을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 같은 거는 이미 가상머신 단위에 백업 복구 DR 기능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VM을 백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백업을 외부에 돌려서 DR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저희는 일단 요 1시간 단위 RPO를 가지고 있는 어싱크 방식은 일단 무료로 그냥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 RPO를 가지고 있는 싱크 방식이라든가 니어싱크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라이센스를 도입하시면은 바로 하실 수 있는데 가격은 그렇게 크게 높지 않게끔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메트로 클러스터는 뭔가요? 메트로 클러스터. 메트로 클러스터는 이렇게 VM웨어에서 사용하는 싱크 D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유타닉스에서 또 하나의 또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은 CPU 그리고 디스크 타입, 메모리 여러 가지 디스크의 용량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제약 없이 확장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고용량 그리고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노드 그리고 스토리지 용량이 큰 노드 아니면 스토리지 용량은 그냥 없으면서 컴퓨팅만 사용하는 노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타입으로 해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타사하고는 굉장히 큰 차별점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VM웨어 vSAN이 저희 같은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같은 경우는 CPU 타입이나 용량이 똑같은 디스크들로만 확장을 하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누타닉스 맨 처음에 토크IT에 출연한 게 2012년인가 그랬거든요. 10년도 넘었네. 그때 누타닉스 주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웹스케일 아키텍처 웹스케일 그거였어. 네. 확장성 네, 이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웹스케일 아키텍처라는 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사용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들, 네. 공유 스토리지가 없고 S86 서버들로만 해서 모든 기능을 다 소프트웨어로 한다. 그런 아키텍처잖아요. 그것을 저희 일반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저희 유타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데이터 로컬리티라고 하는 저희만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VM이 원래는 여기에 여기 같이 클릭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VM이 위치한 노드의 원본이 있고 복제본은 다른 노드, 다른 디스크에 복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 VM이 다른 노드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나중에는 따라오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를 라이트를 할 때는 복제본을 바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타죠. 다른 노드에 먼저 라이트를 하고 내 원본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밴드위스를 사용을 하는데 리드를 할 때는 이 VM이 위치한 노드에서만 리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히트율이 좋은 거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고려하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VM웨어 같은 경우는 뭐 NSS를 꼭 사용해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 제약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제약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은 아마존이나 애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어메탈 서버에 저희 유타닉스 소프트웨어를 바로 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백업 DR 기능을 사용을 해서 언제든지 VM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고 다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냥 아마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지를 하시면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유타닉스 라이센스는 온프라미스로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하실 때 이제 아무래도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그런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위가 훨씬 더 크고 사용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객의 사용 행동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사용 용량 예측 같은 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VM마다 적정하게 그 규모로 CPU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때그때 머신러닝 기반으로 사이징을 다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비용성, 가시성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동으로 이제 배포하고 아니면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니까 온프리미스하고 멀티 클라우드, 멀티 퍼블릭 클라우드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거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하나의 통합된 관리 도구에서 같이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상 머신을 만들기 위한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뭐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스토리지가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유타닉스에서는 스토리지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별도의 그냥 전용 스토리지를 만드셔도 되고요. 저희 환경 위에서 나스 스토리지, 그리고 오브젝트, 그리고 볼륨 스토리지 같은 것을 같이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게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스를 이렇게 구성을 하셨을 때 어떤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됐는지 이런 것들 모니터링 그리고 감지 기능 그리고 비정상 동작 감지 기능 이런 것들까지 기능들이 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스토리지를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만들었다가 그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바로 저런 환경들이 바로 만들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유타닉스에서 어떤 워크로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지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 뭐 익스체인지, AD 여러 가지 솔루션들 그리고 개발 테스트용들 그리고 세 번째가 놀랍게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거 위에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실 때 보면은 뭐 DBA 분이 어떤 특정 오라클이나 SQL 이런 것들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뭐 MySQL이나 MS SQL이나 몽고DB라든가 이런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DB에 대한 기술 습득 능력은 또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저희 NDB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패치하고 업그레이드 그리고 백업 복구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DBA는 예를 들면 오라클만 잘 아는 DBA지만 누타니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네. 잘 모르는 몽고DB고 MySQL 저런 것도 쉽게 배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DB를 배포를 할 때 인프라팀하고 네트워크, 서버, OS 이런 것들 협업해야 될 게 굉장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면서 DB를 편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DB에서 서비스라고 하시는 거죠? 디바스.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한 수년 전부터 이제 뉴타니스 환경에서도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여태는 NK2라고 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저희 기능을 제공해 드렸다가 다음 달에 지혜가 되는 NKP로 되면은 이제 좀 더 상위에 이제 컨테이너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컨테이너를 관리한다는 의미를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 예를 들어 레드에서 오픈시프트 같은 그런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 그런 거랑 유사한 역할을 한다? 뭐 레드의 오픈시프트, VM의 탄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의 지금 아직은 다음 네. 달에 지혜가 되기 아직 안 됐기 나왔으니까 때문에 다양성은 그렇게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앞에 드렸었던 설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유타닉스가 VM웨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저희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었던 피지컬 서버나 가상 머신들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을 할 때 그거를 그대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툴을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해서 가상 머신을 새로 만들고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해야 되는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프트 시프트냐 아니면 네. 리팩토링이냐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를 말씀드리면 익스체인지, AD,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나스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런 툴을 써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하다 보면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저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을 만들고 OS를 새로 설치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이제 전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유타닉스에서 이제 VMware 거를 가져올 때 요 네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타닉스를 사용하는 환경, 아니면 유타닉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환경.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유타닉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만약에 VMware를 쓰고 있었다. 그러면 진짜 버튼 몇 번 클릭으로 해서 VMware 그를 AHV를 전환하면서 가상 머신들을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VMware의 하이퍼바이저를 누타닉스 하이퍼바이저 HV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유타닉스 환경에서 VMware를 쓰고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다른 상황일 텐데 데이터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백업 복구 DR 솔루션입니다. 유타닉스 대 유타닉스로 이기종 하이퍼바이저든 아니면 AHV끼리든 해서 그거를 DR처럼 VM들을 넘길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타닉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고객분들도 vSphere나 하이퍼V, 젠서버 등에서도 저희 쪽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DR 기능을 통해서 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타사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그런 예를 들어서 VMware는 그 디스크 이미지 파일이 VMDK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 VMDK 파일을 그대로 저희 쪽 스토리지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상 머신을 만들고 그 VMDK 파일을 디스크 형태로 딱 붙이게 되면은 저희 그 자체로 그냥 저희 뉴타닉스의 VM이 그대로 돼요. 네네. 그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생각하는 뉴타닉스 무브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무브라는 툴은 기존에 뭐 VMware라든가 AWS, Azure,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었던 가상 머신들도 저희 쪽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과정들을 일단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서버에 VMware를 쓰고 있는 고객이세요. 여기 V센터가 있고 가상 머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오른쪽은 유타닉스 환경이에요. 여기에 유타닉스 환경에 이제 무브라고 하는 가상 머신을 만들게 되고요. 무브에서 이제 브라우저로 이제 관리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관리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V센터에 대한 이제 뭐 IP 계정 정보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V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가상 머신 리스트들을 쭉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가상 머신들을 언제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제 플랜을 먼저 잡게 되고요. 그 플랜을 딱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스냅샷을 딱 찍어서 저희 쪽으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데이터 이미지가 먼저 이렇게 쭉 전송이 되고 나중에 정말 이제 마이그레이션 다운타임을 갖고 전송을 서비스를 넘기겠다라고 하면 컷오버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그간에 변동됐었던 데이터까지 한 번 더 넘기고 기존에 있었던 VM에 대한 VM은 파워 오프를 하고 새로 만들어진 VM은 파워 온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손쉽게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저희가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VM웨어 환경에 기존의 윈도우 2000 18이랑 16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이제 윈도우 시스템이 있는 거고 유타닉스 환경입니다. AHV가 있고 무브라고 하는 가상 머신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존의 VM웨어에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을 하는 거죠. IP를 넣고 이제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질 대상, 어떻게 보면 유타닉스 환경이 되는 거죠. 유타닉스의 환경 대상에 대한 것도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 양쪽에 이제 환경들을 다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VM웨어에서 봤었던 서버 리스트들을 쭉 볼 수가 있으시게 되고요. 제가 좀 더 빨리 설명을 드렸었네요. 네.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녹화한 겁니까? 그대로? 예, 이 부분은 그렇고요. 뒤에 네네. 마이그레이션 한 부분은 이제 빨리 오케이. 해놨습니다. 네. 이제 어떤 가상 머신들을 이제 넘길지 소스 쪽을 먼저 선택을 하고 대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하고자 하는 이제 스토리지 컨테이너를 선택을 하고요. 요게 이제 저쪽에 VM웨어에 있는 가상 머신 윈도우즈 2016 아까 네네. 두 가지 VM이고요.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네트워크를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매핑도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스냅샷을 찍고 해야 되는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게스트 OS에 대한 이제 계정 정보도 필요로 하게 돼요. 네, 선택하고 이제 실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이게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지금 한번 데이터를 처음 옮기는 거는 무중단 상태이고 나중엔 네트워크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다운타임은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미리 잘 세워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미지가 넘어간 상태고 컷오버 버튼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변동된 데이터들을 넘긴 다음에 원본 VM은 끄고 지금 새로 만들어진 VM을 이제 파워 온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VM이 이제 켜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고,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가장 로열티한 고객은 이제 신세계 INC라고 있는데, 거기는 2010년대 초반에 VM웨어와 3티어 아키텍처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는 것을 1차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리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저희 2016년부터는 유타닉스 환경으로 해서 2세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오픈하게 됐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으십니다. 심지어는 기존에 있었던 VM웨어 VM들 저희 쪽으로 다 마이그레이션 하셨겠죠. 그리고 2019년에는 데이터 센터를 구로에서 김포로 이전할 때 저희 데이터 프로텍션 DL 기능을 사용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데이터 센터 이전까지 완료를 하신 고객분들이십니다. 이미 누타닉스 쓰고 있으니까 그때.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유타닉스를 선택해야 한 이유를 이제 간단히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데이터 로컬리티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성능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관리 도구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관리 편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가용성 부분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다양한 하이퍼바이저와 다양한 하드웨어 제조사들을 고객께서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자유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결국 이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원래 이제 VM웨어에 이제 서버가 상관 vSphere만 쓰고 있는 기업들도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리면 새로운 이제 VM웨어의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무조건 이제 VVAP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누타닉스를 이제 뭔가 이렇게 대안으로 보는 건데 네. 그렇다는 건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비용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네. 누타닉스 갔을 때 훨씬 그거에 비해서는 이것이 훨씬 더 ROI가 좋겠다라는 확신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점은 어떤지. 일단 고객 상황이나 전체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전에 단품으로 팔았었던 스탠다드나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보다는 저희가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비쌌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VCF나 VVAF가 저희 것들을 따라서 많은 기능들을 이제 패키지처럼 했잖아요. 네. 그렇게 했었을 때는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희가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새 굉장히 많은 아까 누타닉스에 입사한 일로 가장 바쁜 해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제 기존 VM웨어 고객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하고 이제 POC나 이런 걸 하면 네. 그분들이 물론 누타닉스 이름은 다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뭔가 이렇게 딥하게 뭔가 POC 같은 건 안 해봤을 테니까 네. 해봤을 때 가장 한 피드백이 뭐예요? 가장 많은 피드백이. 실제로 저희 국내 재계 순위 한 5손가락 안에 기업이 여태 VM웨어만 쓰셨었던 고객이었고요. 올해 초에 이런 라이센스 체계가 바뀌게 된 이후에 저희 거를 POC를 바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가장 처음에 딱 봤었을 때 안정성 높고 성능 빠른데 관리까지 편해. 하나의 화면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 이런 관리 편의성은 굉장히 크게 보셨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토크할 때 나오는 벤더들마다 다
관리 편의성 다 얘기해가지고 네. 관리 편의성 딱 와닿지가 않는데 네. 그 VMware를 계속 써보셨던 기업 고객들은 그게 딱 와닿나 보죠? 딱 비교해 보면. 일단은 기존에 VMware를 사용하고 있으셨던 고객은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VMware 이걸 다 별도의 관리 툴에서 별도의 제조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셨었잖아요. 아니 V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V센터에서 V센터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컨트롤은 이제 각 제조사에 대한 솔루션들을 다 별도로 사용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아시. 네. 그렇지만 유타닉스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통합관리 도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V센터는 그냥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거네. 네, 맞습니다. 난 V센터가 프리즘 같은 건지 알았어요. 네. 거기에서는 뭐 하드웨어 관련된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랑 컨트롤에는 뭐 이런 거는 안 됐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그 기존 VMware를 쓰던 고객들이 확실하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겠네요.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제조사의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도 일단 저희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통합해서 된 지원들을 받으시다 보니까 이제 고객 문제가 생겼다던가 아니면 지원을 받는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 핑퐁 칠 일이 없는 거죠. 자, 관리의 편의성은 뭐 V센터하고 프리즘 딱 해보면 그냥 바로 나올 것 같고 딱 알 것 같고 말씀대로. 그러면 아까 확장성과 안정성은 네. 어떤 식으로 그 보통 기업 고객들이 확 느낍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장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3T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으셨던 고객분들은 내가 만약에 스토리지 용량이 부족하거나 뭐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늘려야 될지 되게 그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토리지와 뭐 서버를 같이 늘리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그걸 늘리려고 할 때도 호환성 이슈 때문에 또 망설이는 고객분들도 있으시고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검증된 제품 그 하드웨어로 호환성이 다 검증되어 있는 걸로 이제 언제든지 노드 단위로 사양에 상관없이 이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은?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도 창사 이래 데이터 유실이 난다라는 사례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원본과 복제본이 늘 존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 디스크가 만약에 펄트가 난다고 하더라도 빨리 한 번 더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요. 그런 데는 안정성도 저희가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보면 이제 관리의 편의성하고 확장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VMware를 썼던 기업 고객이 바로 뭔가 확인을 바로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바로 느낄 맞습니다. 수도 있겠고. 일단은 딱 고객분들께서 구성도만 보기에도 딱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문도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서 특히 이제 뭐 여러분 회사에서 VMware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POC 이런 것들은 설문에다가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댓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춘영님, 많은 VMware 사용 고객사에서 누타닉스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때 CXO 레벨 설득, C 레벨 설득을 위해서는 ROI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누타닉스 역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연단위 서브스크립션인데 VMware 대비 누타닉스의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 비용 비교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 VMware VF 기준 1이라고 한다면 누타닉스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일단은 VVF에서 사용하는 기능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에서 어떤 기능들을 이제 같이 사용하실지에 따라서는 일단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능 비교에 따라서 견적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비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대기업에서 이런 전환할 때는 저 ROI 체크는 필수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요. 네. 황보수님, 무브란 툴이 엄청 편하게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 여러 사정, VM이나 OS가 예전 버전에 의해서 무브로 원클릭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수동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브 전에도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네트워크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브를 사용하시는 못하는 고객사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VMDK나 아니면은 뭐 그런 고객분들에 대한 디스크 파일, 이미지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 것들 위해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최승호님, 이미 보유 중인 외장 스토리지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희 유타닉스는 기존에 그 센 스토리지를 배제해서 웹스케일 아키텍처로 만들자라고 한 게 저희 컨셉이었기 때문에 철학. 네, 철학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센 스토리지를 지금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객 니즈는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러긴 하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나스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저희 하이퍼바이저에 직접 연결할 수는 없지만 가상 머신에 직접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거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원병차님, 복수 시 복사본에서 바로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신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수초 내입니다. 네. 수초 내에 가상 머신을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준수님은 이제 유타닉스의 이제 향후 이제 뭔가 이게 중장기 대응 방안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지 일단 기존에 고객분들이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은 벤더들이 광고를 하고 우리 기능들이 있어요라고 했었지만 많은 제약들로 인해서 그렇게 제대로 된 고객 사례를 만든 사례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 기반으로 해서 정말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고객분들이 가장 인프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서비스 중점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용주님, 뉴타닉스로 갈 때 넷 백업 및 빔 백업 솔루션 활용해서 VADP 기능을 통한 백업을 받을 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넷백업이나 빔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희 쪽 위에서 저희 바로 백업들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저희 벤더 간의 얼라이언스가 돼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저희 VADP 같은 경우도 이제 변동되는 데이터만 아마 저장을 했다가 복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도 똑같은 방식으로 스냅샷을 찍고 변동되는 데이터만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정님 좀 혹시 이런 VM웨어에서 뉴타닉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네. 이사님 다양한 걸 해보셨으니까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에피소드요? 네. 갑자기 물어보셔서 그렇긴 한데. 바스무스하게 다 잘 됐나 보지? 그런 에피소드 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네. VM웨어 옛날 버전을 사용하시면서 진짜 레드햇이나 아니면은 뭐 윈도우나 이런 진짜 오래된 OS들을 사용하고 있으셨던 고객분들도 있으세요. 네. 이거 유타닉스에서 가능하냐라고 하는 고객들도 있긴 한데 일단 저희가 시도는 해봐 드립니다. 해봐드려서 사용 가능하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또 가용성, 그런 확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성님은 회사가 해외 진출할 때 현지 파트너를 통해서 구입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구입해서 현지로 서비스 이관 등이 가능한지. 두 가지 방식으로 둘 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저것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대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영님, 물리적인 서버에서 가상화 이전 시 VM에서 사용하는 컨버트 툴처럼 P2V나 V2V처럼 사용하는 툴이 있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요? 예, 저 컨버터 툴을 아까 말씀드린 유타닉스 무브라고 하는 툴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고객분들한테 한두 번만 보여드리면은 고객분들이 스케줄 잡고 알아서 하실 정도로 굉장히 간편하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타닉스 저 마액션 툴들이 더 발전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 때는 더 발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게 되게 많아졌으니까. 네. 근데 저기 물리적인 서버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물리적인 서버는 한번 저기 그 컴퓨터 툴을 한번 통해서 VMware로 옮긴 다음에 저희 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저희 무브가 아직은 P2V까지는 아니고 V2V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P2V도 나올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근데 물리적인 서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 네. 우이저님, 뉴타닉스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 온프리미스에 백업을 하고 AWS나 GCP 등의 상호 동기화를 스토리지가 아닌 도커 같은 애플리케이션도 같이 동기화 구성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일단 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백업이나 DR을 구성을 할 때 1대1 방식만 지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1차로는 온프라미스 메인 센터에 1차 백업을 받으시고 DR로 2차 백업을 받으시고 3차로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백업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 다방식의 저희가 기능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유연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현진님은 VM에는 대리 인수되었다가 이번에 브로드컴에 다시 인수되었는데 뉴타닉스는 인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데 뉴타닉스의 경영 구조는 어떤지요? 아직도 설립자가 계속 하고 있나요? 어떤지? 아니요, 저 설립자가 뭐 계속 오랫동안 하셨다가 저희도 저희 같이 사모펀드와 같이 지금 저희 협업을 해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님은 VM웨어와 뉴타닉스 각각의 스냅샷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기존의 VM웨어에서 스냅샷은 하이퍼바이저에서 실행하는 스냅샷이어서 이게 스냅샷을 해서 바로 복원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오랫동안 그 백업을 받아놨던 거를 복원하려고 그러면 OS가 머징이 안 돼, 아니 그 스냅샷이 머징이 안 돼서 복원이 안 되던가 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냅샷 기반의 그러니까 스토리지 레벨처럼 백업을 받으면 된다라고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펄트가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박규님 요새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MS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많잖아요 지금요. 서비스 네. 장애 때문에 이런 장애 대처 관련돼 가지고 장애 대처 관련된 뉴타닉스의 그런 얘기를 해주나요? 장애 대처 관점에서. 일단 저희가 뉴타닉스는 가장 큰 고객이 미 정부, FVI, 그다음에 오타곤 이런 식의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보안이 강력한 기업들이 저희 가장 큰 고객이세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안 취약점이라고 해서 아마 그 리스트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뉴타닉스라고 찾아보면 아직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강화된 상태에서 개발이 됐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보수님, 이미 사용 중인 VMware 상에서 스냅샷 등을 통한 이미지 파일을 뉴타닉스 AHV에서도 올릴 수 있을까요? 호환성 관련된 질문입니다. VMware에서 스냅샷을 찍은 거를 바로 가져오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무브라는 툴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간편하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철님, 저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HCI와 연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네, 연락 주시면 꼭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동구님, 관리자 모드에서 가상화 컨트롤의 권한이 막강한데 관리자 로그인이라도 주요 삭제 등의 행위를 할 때 투팩터 인증 등을 통해 인증을 통해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관리자 로그인 할 때 투팩터 인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계정별로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오딧 기능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재봉님은 최근에 뉴타닉스도 라이센스 체계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지금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네. NCI, NCM, 이렇게 NUS라고 하는 요 라이센스 체계가 PMP 2.0이라고 저희 내부 기능인데, 아니, 내부 이제 그 말인데, 저거는,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는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방 바뀐 거는 아닙니다. 아, 네네. 정님은 누타닉스의 가상화인 HV 이외에도 VM이라지 MS 하이퍼-V 같은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를 프리즘을 통해서 통합 관리가 가능한지요? 유타닉스의 위에 VM웨어 vSphere를 만약에 설치해서 운영하시고 있다라고 하면 vCenter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즘에서 가상 머신 만들고 지우고 하는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박상준님은 KVM 하이퍼바이저도 사용 가능할까요? KVM 하이퍼바이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박상진님, HCI가 선진적이고 표준화된 구조는 분명히 앞서가는 아키텍처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저장 용량에 대한 확대만 필요하거나 컴퓨팅 능력만 확장이 필요할 경우 컴퓨팅 파워나 디스크 용량만 큰 노드의 편입도 가능한지요? 네, 말씀드렸듯이 컴퓨팅 전용 노드 그리고 스토리지 전용 노드 이런 식의 이미 그 모델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로 언제든지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마저 피드백 주시면 고맙고요. 특히 이제 기존에 VM을 쓰고 계시다면 상담 같은 것들은 설문에다가 자세하게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쳐볼까요? 네. 네, 이렇게 많은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파트너나 저희 유타닉스에 직접 연락을 주시면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웨비나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